마피아들은 자신의 정체를 알리면 안 된다는 암묵적인 룰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옷꼬라지들이 하나같이 나는 마피아다 라는 것을 대놓고 알린다. 목에 타이를 매는 것까진 정상, 상의와 하의의 색을 셋업 스타일로 맞춘 것도 정상이지만 옷을 걸친 건지 누더기를 걸친 건지 하의와 상의에 싱크홀이 생긴 형태의 디스트로이드 옷을 입고 있다. 오히려 과거에 팀에 합류했을 때 입었던 수트가 정상적이라 확실히 파시온에는 짬이 찰수록 옷이 역행해야 하는 법칙이 있나 보다. 푸고를 만나기 전에는 뉴스보이 캡의 카라티 플러스 자켓 조합이었는데 이때 진짜 신문 배달하는 아이와 찰떡같이 어울렸고 이후 염색을 했을 때는 스트라이프 카라의 청바지로 너프를 먹었다. 그러다가 퇴원하고 학교를 잠깐 다니던 시절엔 수수하고 평범한 의상으로 돌아갔는데 파시온에 입단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 건지 헤어밴드와 상하이가 일체된 바디수트에 무슨 옷이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이엔드 패션이 돼버렸다. 경찰이었을 땐 제복을 입어서 정상적이었지만 술주정뱅이가 되어서는 기묘한 패션으로 탈바꿈했다. 그러나 호위팀 가운데서 미스타와 더불어 그나마 정상적인 패션이라고 불리울 만큼 가슴팍에 3개의 X반도와 대형 벨트만 뺀다면 색깔도 준수하여 길거리에서 튀지 않는 꽤 괜찮은 스타일이다. 작중에선 하의는 붉은색 호피 바지에 롱부츠, 상의는 크롭 형태의 니트인지 폴라인지 헷갈리는 형태, 여기에 규칙적인 패턴,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병사들이 썼을 법한 모양의 모자까지 더해져 이것만 보면 조직에 들어갈 때 조건이 확실히 외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히든 미션이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미스타도 일반인이었을 때는 무난하게 청록색 롱셔츠에 흰색 바지로 정상인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흰색을 유독 좋아한 부차라티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제외하고는 항상 흰색이었는데 어깨와 팔에 장식으로 달린 큰 지퍼들과 가슴만 좀 부여매면 정상적인 패션 축에 낄 수 있긴 하다. 원작의 색은 남색이었지만 애니에서는 핑크색으로 바뀐 조르노의 옷은 역시 가슴팍이 열린 것을 제외하면 꽤 정상적인 옷이다. 카라 부분에는 날개가 달려있는데 어느 정도 작가가 가쿠란에서 살짝 보완한 것 같아 보인다. 초커의 무늬가 사층견산이고 그 밑으로 이어지는 끈 하나와 아래에 있는 끈 하나가 상의를 지탱하고 있는 독특한 브라탑이다. 하의는 롱스커트로 초커와 똑같이 사측연산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긴 롱부츠까지 착용하여 여성미를 부각시킨 태클을 걸만한 게 없는 무난한 스타일이다. 나그랑 패턴으로 만들어진 완충제 형태의 옷은 보온을 위해 저렇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충격 흡수를 위한 건지 어느 날씨에 입으면 좋을지 헷갈리게 만든 옷을 입고 있다. 특히 보라색 벨트가 충격이 날아가지 않게 안전벨트처럼 부여잡고 있는 것이 포인트다. 성격이 곧 외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멜로네의 옷은 변태적인 성향을 드러낸 옷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안대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썼다고 둘러대도 괜찮지만 문제는 상의와 하의가 이어진 바디수트인데 배탈이라도 나면 암살에 지장을 받아서인지 배와 유두 부분을 정확하게 가렸다. 원작에서는 안에 이너와 팔찌가 망사 패턴이었지만 애니에서는 소년소녀의 환경과 정서에 맞게 수정각색되어 전부 틀어막아 버렸다. 징이 들어간 반팔 자켓, 스트라이프 바지 등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한 스타일이다. 이탈리아 날씨를 고려하면 멋을 부리기 위해 소매를 잘라낸 롱코트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안에 입은 바디수트가 손목 보호대와 깔맞춤했고 여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핑크색 하트 패턴이 암살팀의 다른 멤버들보다 남다른 패션 센스를 자랑한다. 황금의 바람에 나오는 전체 인물들 중에서 드디어 마피아에 제일 가까운 옷을 입고 등장했다. 더블 버튼에 가까운 상의에 바깥에서 입어도 괜찮을 차콜에 가까운 색깔, 여기에 카라 깃을 세우고 가슴이 패였지만 앞서 나온 인물들이나 후에 나올 인물들을 고려해본다면 정상인이다. 오브는 둘 중에 하나다. 패션이 정상이라면 다른 부분이 어긋나 있는데 과학 연구팀에 있어도 어울릴 법한 상의의 옷, 하의는 검은색 스트라이프 바지, 빨간색 안경 등 약간 인텔리에 가까운 심플한 외형은 성격과 헤어스타일에 대조된다. 단가라 패턴의 바지, 광대 모자,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코트지만 일체화된 X반도는 뭐 어떻게 커버를 쳐주려고 해도 커버가 불가능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특히 광대 모자 끝부분에 리조토 네로의 이름이 달려있어서 손쉽게 구별이 가능한데 보스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찾지 못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스코알로는 헤어밴드에 버켄스탁 같은 가벼운 신발을 선택했고 어깨 사이드에 달려있는 갑주만 뺀다면 위아래로 일체형 형태의 점프스트는 바깥에서 입고 다녀도 될 만한 무난한 옷이다. 티치아노 역시 한쪽 소매는 민소매고 다른 한쪽은 반팔 소매가 된 형태의 점프스트인데 헤어밴드나 샌들류의 신발을 선택한 걸로 봐선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상복에 가까운 옷이다. 독특한 헤어스타일에 비해 그나마 정상적인 패션을 가진 초콜라타는 의사였던 것을 강조하기 위해 십자가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고 있다. 상의의 앞은
포인트는 배꼽이 보이는 크롭의 형태지만 옆과 뒤는 기장이 길어지며 기울어진 벨트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다. 도피오일 때는 한껏 멋을 부리기보단 폴라니트의 형태의 옷인데 날씨를 생각해서 더웠는지 시원하게 가슴팍을 살짝 열어제끼고 크롭 모양으로 기장을 자른 것 같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진짜 더웠는지 상의를 벗어제끼고 과감하게 망사를 노출했고 뒤에는 날개가 생겨 패션을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입을 모아 판단하기 어려운 하이엔드 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사고가 났을 때는 속옷 위에 롱치마 형태의 옷을 걸치고만 있었고 상의는 민소매 나시를 입고 있었다. 유치장에 들어와서는 민소매 체크무늬 원피스로 교체되었고 구속복을 벗은 직후에는 원피스가 바지로 변경되어 교도소를 나가기 전까지 겉옷으로 형무소 자켓을 입고 다닌다. 포인트는 가슴 부분의 조린을 상징하는 나비 모양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 형무소 조끼를 걸치고 있고 국적이 멕시코인이라 남아메리카 쪽 느낌을 가진 퍼스널 컬러가 전반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안에 이너는 폴라 형태인데 어깨 쪽은 민소매라 옷이 어떤 날씨에 장단을 맞출지는 의문이다. 헤어스타일이 독특하다는 것을 빼면 옷은 지금 어디선가 누군가가 입고 있을 법한 무난한 멜빵 바지다. 모자는 영국 근위대가 쓰는 모자와 비슷하고 상하의가 일체화된 바디수트를 입고 있는데 가슴과 쇄골이 패여있는 게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허리춤에 있는 벨트와 그 밑에 고관을 보호하는 장식품이 포인트다. 오브 디아블로의 계보를 잇는 듯한 망사 패션인데 여기에 사이하이 삭스 길이의 부츠를 신은 입은 옷을 입고 있다. 원작에선 별 무탈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애니에서 색이 입혀지자 갑자기 위험해진 패션이 되었다. 3부, 4부와 달리 성격은 진중하고 얌전해졌는데 정작 패션은 막 나간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화려해진 색들이 나왔고 약간 어두운 금색의 뱀 가죽과도 같은 바지, 코트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코트인데 안 그래도 키가 크고 다리가 긴 편이라 넛입을 제대로 해서 비율이 다른 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아졌다. 그린 돌핀 녹색 자켓에 비닐을 쓰고 있고 크롭 나시로 보이는 상의와 바지를 입어서 무난해 보이지만 게스의 5포인트는 다름 아닌 빨래판과도 같은 두 개가 양쪽 정강이에 붙어있는 게 포인트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셀에 주름을 넣었고 전체적으로 상하의가 통일되어 있어서 벨트나 가슴 부분의 구멍은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문제는 모자인지 머리인지 두건인지 마스크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머리의 무언가다. 심지어 정체를 가리기 위해 얼굴의 반을 가렸는데 정작 지 눈도 반쯤 가린 것이 포인트다. 바깥에 있을 때나 교도소에 있을 때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데 뒤에 자수만 박은 것이 특징이다. 색깔과 패턴만 고려하면 겉옷이나 바지는 굉장히 화려한 것은 분명하지만 안에 입은 폴라 형태의 옷은 무난했다. 머나먼 옛날 로마로 대이동한 게르만족이 싸우다가 시간여행을 한 것처럼 육부에서 유일하게 검투사 투구를 쓰고 강철 안대를 착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진짜 거적대기만 대충 걸친 바바리안의 느낌의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봐선 강해 보이지만 정작 스포트라이트는 스탠드가 가져갔고 본인은 울고불고 난리던 게 전부였다. 첫 등장 당시 입었던 옷의 주름 때문에 옷인지 스프링인지 헷갈리는 스웨터를 입고 있다. 하의는 짧은 스커트와 일정한 패턴으로 구멍이 난 스타킹을 신고 있고 분명 주인 간수인데 간수복을 안 입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간수인지 범죄자인지 헷갈리게 만든다. 디오의 세 아들 중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외형, 패션 센스조차 전혀 닮지 않았다. 색매치가 어울리지 않는 보라비니와 처음에는 크롭티에 서스펜더를 거꾸로 찼다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옷을 내려 입으면서 도둑놈 패션이 돼버렸다. 안나 수이와 더불어 육부 패션의 탑을 달린다. 조조에선 대부분이 바디수트라 이제 나와도 별 감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얘는 무슨 전체적인 패턴이 젖소 패턴에 목을 다친 건지 목에 깁스를 한 듯한 일체형 형태의 옷인데 집에서 파자마로도 입기 어려운 한숨만 나오는 패션이다. 나중에 밝혀진 세 아들 가운데서 가장 디오와 닮았고 독특한 옷인 것은 분명하나 리케엘에 비하면 굉장히 준수한 편에 속하며 얼굴이 아버지를 닮은 만큼 옷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더월드와 느낌이 유사한 형태다. 사부와 같이 정상적인 옷을 입고 있는 육부의 보스 푸치의 스타일은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이지 않아도 한눈에 보이듯이 성직자의 옷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원작의 색이 남색의 보랏빛이 도는 색이었다면 애니로 와서는 차콜에 가까운 검은색이 되어 조린 일행에 비해서 더 진지한 인물이 된 것 같다.